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녹화 시간은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오후 9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이 다 녹화가 되고 업로드 되게 되면 한 10시 15분 어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 가격들 전반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전날 대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다가오는 FOMC의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움직임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47% 하락을 했습니다. 21,925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5.20%로 더욱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28달러대. 우리 게르게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4.80% 하락하며 0.34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8위의 에이다의 경우는 6.74% 하락한 0.49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41.5%, 18.5%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렇다면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계실지 한번 그 비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오히려 롱 포지션이 더욱 높습니다. 65.5%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 또한 놀랍게도 롱 포지션이 더욱 높습니다. 59.27%. 우리 게르게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51.73%로 여전히 롱 포지션이 더욱 높은데요. 그렇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더리움의 클래식의 경우 또한 롱 포지션이 53.53%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지션 비율을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 지금 가격이 하락을 하였지만 그래도 더욱 상승할 것 같다라고 보는 선물 투자자분들이 더욱 많은 상태이죠.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암호화폐 펀드에 2,96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하나로 바꾸었을 때는 거의 한 약 4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인 것이죠. 내용을 보게 되면 디지털 자산 펀드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암호화폐 투자 펀드에 2,96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펀드에는 각각 1,900만 달러, 81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되었는데 이 중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할 것이 비트코인 숏 펀드, 즉 인버스 펀드에는 60만 달러밖에 순유입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과거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이 숏 펀드에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지난달이죠. 미 증시 나스닥에 비트코인 숏 ETF가 상장이 되고 단 하루 만에 거래량이 무려 300%가 증가하는 기념을 토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인즉슨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죽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보여준 암호화폐 시장의 순풍의 모습 속에서 지금 당장 하락을 하고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상승할 것 같다라고 기조가 180도 바뀌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작년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큰 파이로 확장이 되었을 때 이에 범죄에 단한 범죄에 연루된 암호화폐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는데 이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7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압수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정확한 시기는 2021년 4월 1일부터 올해이죠. 2022년 3월 31일까지 2,69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압수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3월 시세 기준이라고 합니다. 2021년에서 22년 기간 동안 물리적 자산은 700만 파운드, 법정 화폐는 2,600만 파운드보다 더 많은 암호화폐가 압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말인즉슨 말 그대로 암호화폐 시장의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갈수록 이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커질수록 더욱더 불법 자금들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번 연도 안에 명확성이 정해지려는 모습들이 보이는 만큼 그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들어 암호화폐 시장의 중단기적인 가격에 관한 분석들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분석가들의 경우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장이 거의 끝에 다 달았다, 이제는 매수할 시기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에 조금은 정반대되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의 분석이 나왔는데, 현재 거래소굴의 입금 비트코인 비중을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는 위험 구간으로 보인다, 약세장이 안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크립토컨트의 저자의 경우는 72시간 단순 이동 평균 기준 거래소 고래 입금 비중이 여전히 이제 그 위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약세장이 끝났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해당 지표는 단계별로 비트코인의 약세와 강세를 판단하는데 활용될 수가 있다. 시장이 강세일 때는 EWR 지표는 0.8에서 0.85가 일반적인데, 자산 가격이 오르며 현물 거래소에 예치된 비트코인 물량이 늘어나면 0.85에서 0.9 수준으로 오르고 오르내리고 이제 시장은 장기 약세장에 접어든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카피출레이션, 즉 모든 희망을 버리고 이제 투매, 이러한 심리죠. 이 카피출레이션이 일어날 때까지 데드캣 바운스 현상이 패턴처럼 반복된다. 여기서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의 경우는 자산 가격이 급락 후에 임시로 소폭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제 많이 하락했을 때 살짝 고양이가 떨어지더라도 그 반등 때문에 살짝 올라가죠. 그러한 것처럼 시장이 급락이 오더라도 살짝은 회복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과열된 지표가 0.85에서 0.9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다면 0.8에서 0.85 범위를 유지하게 된다. 이때 강세장이 다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EWR 지표는 0.9 상방에서 등락을 반복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순풍이 부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진짜 반등이 찾아왔구나 라는 기조가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감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일부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돌아다녀 보더라도 이제 숏 포지션을 베팅한다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는 이러한 현상들도 보여왔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몇 달 전과 비교를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회복된 것이 사실이죠. 일단 다가오는 FOMC의 금리 인상 결정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 방향성, 그리고 주식 또한 단기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몇 주간 보여주었던 암호화폐 시장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금리 인상 결정이 100bp로 결정이 되든 75bp로 결정이 되든 계속해서 상승의 기조를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bp로 결정이 된다면 연준이 오히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구나 라는 이런 기조가 감싸면서 안도 랠리를 보일 것이며, 75bp로 결정이 된다면 물가가 서서히 안정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안도 랠리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제갈길 가는 이런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연도 2022년도는 암호화폐 시장이 그 전과는 다르게 본인의 자리, 위치를 확고하게 잡는 기념비적인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얼마 전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보다 더욱 높은 상승률을 보여왔던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의 경우는 다가오는 9월달 POS의 업데이트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그에 따른 많은 자금들 그리고 스마트 머니들이 몰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덕에 이제 이더리움의 채굴이 끝나게 된다면 이 이더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옮겨가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 속에서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또한 이더리움만큼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이에 비탈릭 부테린이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여서 상당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이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클래식은 채굴자들에게 훌륭한 옵션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유투데이에 따르면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최근 작업 증명 POW를 좋아한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훌륭한 체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미디어는 기존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머지 즉 POS 전환 이후에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해슐레이트를 옮길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 상승을 점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들은 사실상 지난 3월부터 포착이 되었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경우는 지난 2022년 3월 13일과 3월 24일 사이에 무려 2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무려 103%의 상승을 하면서 지금까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에 비탈릭 부테린이 이러한 언급을 직접적으로 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에 자금들이 몰리는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경우는 과거에 51%의 공격에 시달렸었지만 이제 해슐레이트가 증가하게 되면 네트워크 보안이 강화되어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또한 이더리움 클래식 네트워크에 구축된 분산 어플리케이션 DApp은 현재 희소한 상태이지만 네트워크 보안이 향상되게 된다면 더 많은 온체인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겠죠. 이더리움의 POS 업데이트가 점점 마무리됨에 따라 과연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2022년 5월 암호화폐 시장을 수렁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만든 장본인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루나 테라폼 랩스의 CEO 권도영 대표이죠. 루나 쇼크 발생 초창기 당시에는 그저 강력한 공격을 막지 못해서 무너진 하나의 프로젝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린내들이 점점 나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잠적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외적인 활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미국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 이 권도영 대표와 테라폼 랩스가 미국에서 집단 소송에 직면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권도영 테라폼 랩스 대표와 그 회사 그리고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테라 연구 책임자 등이 미국에서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코인게이프가 전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로펌 브라가 이그랜 스콰이어는 이제 피고 측이 루나, UST 등 미등록 증권을 홍보, 판매하고 투자자를 기만해 증권법, 조직범죄, 피해자 보상법, 캘리포니아 관습법 등을 위반했다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해당 로펌은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을 모집 중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상자는 지난해 5월 20일부터 올해 5월 25일까지 UST, 루나, ANC, 아스트로 등 테라 사태 관련 토큰을 구매했거나 획득한 투자자라고 하는데, 한편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서는 권도영, 테라폼 랩스 대표 등을 상대로 3건의 집단 소송이 이미 제기된 상태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 그래도 안 좋던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 속에 거의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사태가 커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는 이러한 소식 또한 나왔습니다. 만약 권 대표가 자진해서 귀국하지 않을 경우는 인터폴 수배나 여권 무효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재판에서 최대한 중형 선고를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파산, 가정 붕괴 등 2차 피해 내용도 수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고, 또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얼마 전 국제 해커 그룹이라고 불리우는 어나니머스 또한 대한민국 사람 중에 최초로 이제 권도영 대표를 지목하면서 어떻게든 감옥에서 살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 또한 나오게 된 상태입니다. 테라폼 랩스의 권도영 대표가 다음번에 대외적으로 나오게 될 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인지 내용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해이죠. 2021년 암호화폐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많은 전통 금융 그룹들, IT 기업들의 경우는 크립토 마켓을 미래의 먹거리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디지털 지갑에 대한 개발을 가속화하였는데 이에 선제적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카카오 그룹입니다. 카카오는 이제 클립이라는 디지털 지갑을 개발하였는데요.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카카오의 디지털 자산 지갑인 클립이 이제 독립적인 앱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찾아본 결과로는 아직까지는 출시가 안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은 뉴스원에 따르면 카카오톡 안에 탑재됐던 디지털 자산 지갑 클립이 독립 어플리케이션으로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 X는 이날 클립을 안드로이드 버전과 iOS 버전 두 가지로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클립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독립 앱으로 개발하는 이유는 글로벌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클립 암호화폐 시장 디지털 자산 지갑 시장이 블루오션이구나 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구나 라는 것을 카카오 측은 명확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 카카오톡 내에 있을 경우는 국내 사용자들은 접근하기에 편리를 한데 이제 외국인 사용자를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정책에 따라 만 19세 이상만 가입 가능하다는 제약 또한 이번 기회에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카카오톡 내 클립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독립 앱 역시 기존 클립과 기능은 비슷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이죠. 하나 나왔던 기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 바로 은행권에서 우리에게도 가상자산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공식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했다라는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소식은 새로운 소식은 아니었는데요. 이제 작년에도 은행권뿐만 아니라 핀테크 업계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죠. 암호화폐 시장이 그간 몇 달간 보여준 지지부진한 모습 속에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수 떠나간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IT 기업들, 전통 금융 그룹들이 왜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며 시간을 쏟고 돈을 쏟으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앞으로 3년 뒤 2025년이 되었을 때 이 시장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현재 투자를 하고 건강한 투자 철학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 중이신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낸 데에 대한 달콤한 과실을 따먹는 날이 그리 머지 않은 시간 안에 찾아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리플사 그리고 SEC 간의 미등록 증권 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에 오랜만에 파트너십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카타르 국립은행에서 리플렛을 통한 카타르와 필리핀으로의 이제 송금 서비스를 시작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은 뉴투데이에 따르면 리플 XRP 파트너사인 카타르 국립은행이 카타르와 필리핀 직접 송금 서비스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카타르 국립은행의 경우는 리플의 리플렛 기술을 사용해서 필리핀 소재 그리고 차이나뱅크와 연결, 필리핀 소재 모든 은행에 최대 5만 페소 약 900달러를 즉시 송금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900달러라고 한다면은 현재 환율로 따졌을 때 약 120만 원 정도의 금액이죠. 이제 이걸 보시고 이게 뭐냐, 뭐 이 정도만 즉시 송금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뭐가 크게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가장 중요하죠. 필리핀 소재 모든 은행에, 필리핀 소재의 모든 은행에 지원을 한다는 것, 또한 이 지원을 하는 게 리플사의 ODL 솔루션을 통하여 지원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다른 코인에 이 정도의 소식이 나온다면은 거의 뭐 두 자릿수의 상승때는 따놓은 당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XRP의 경우는 나오는 호재에 비해서 너무나
오르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죠.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매도 압력, 하방 압력이 미 SEC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미등록 증권 소송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얼마 전에 SEC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몇몇 개의 코인을 아예 증권이다라고 못을 박아버린 것인데 이에 추가적인 같은 결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SEC가 증권 규정한 코인 3종이 대한민국 거래소의 워너마켓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 거래소에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9종을 증권으로 규정한 가운데 이제 앰프, 랠리, 파워, 레저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워너마켓에 상장한 코인의 투자 유의 종목 지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SEC는 지난 21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내부자 거래 혐의를 기소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9개의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 중에 방금 말씀드린 앰프와 랠리, 파워, 레저가 빗썸이나 업비트, 코빗 등 워너마켓에 상장되어 국내 투자자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한편 이제 거래소 가운데 현재까지 해당 암호화폐의 투자 위험에 관해 별도로 고지한 곳은 없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거래소 관계자는 SEC가 증권형으로 지정한 암호화폐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인 사항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참 이제 마음이 아프죠. 이걸 이제 내부 검토 중인 사항이다라고 대한민국의 거래소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제 여기에 증권형 토큰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딱 생각이 나시는 대로 증권의 특성을 보이는 이제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뜻하게 되죠. 현재 미 SEC와 XRP 간의 소송 이제 이름 또한 미등록 증권 소송이기 때문에 이와 크게 무관하지는 않다, 무관하지 않은 소식이다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이 하위 테스트에 따르면은 특정 거래가 증권거래법상 투자 계약에 해당하려면 다음에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하는데 일단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제 돈을 투자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투자자가 투자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 이제 세 번째로는 다수 투자자가 투자한 돈은 공동사업에 속해야 하며 네 번째로는 수익은 투자자의 노력이 아닌 제3자가 노력한 결과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XRP의 경우는 마지막 네 번째에 이제 이게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나오고 있죠. 일단은 이거에 걸리려면은 리플사가 이제 호재가 많을수록 XRP의 가격 또한 상승을 해야 되는데 리플사가 호재를 보이든 안 보이든 계속해서 이제 리플사에 대한 이런 사업성보다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일단 좀 더 내용을 보게 되면 만약 기존에 거래되던 특정 암호화폐가 증권형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 폐지 절차를 밟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규제와 발맞추기 위해 다가오는 10월 발표 예정인 미국의 바이든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책임있는 금융혁신법과 SEC의 이번 증권형 코인 분류를 고려할 때 엄격한 규제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얼마 전에 미국의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 때문에 SEC가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인 기조로 이제 회유를 하는 것인가 바뀌는 것인가라는 모습을 기대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시 그러면 그렇지라는 모습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 역시나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 빌런 규제 기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간 진행이 되어 왔던 암호화폐 시장 리플사와 이제 미 SEC 간의 소송의 모습들을 보아왔을 때 리플사 방면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과연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